네, 안녕하세요. 누르끼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컨텐츠는 끼끼특검 김감용 이지훈이 세계관 최강자인 이유입니다. 외모지상주의를 포함한 박태준 유니버스에는 화려한 스펙을 가진 캐릭터들이 많이 등장하며 인류의 정점에 오른 커리어를 가진 인물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들로는 UFC 세체급 챔피언 로건 그레이시, 태국 무에타이 챔피언 브렉닥, 특수부대의 전설 박진철 쌈닭 김부장, 태권도 금메달리스트 성한수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조차도 세계관 최강자라고 불리지 않으며 대부분의 독자들이 한 세대의 전설이라고 불리우는 김감용과 이지훈을 세계관 최강자라고 말하는데요. 또한 저 또한 박태준 유니버스 세계관 최강자가 김감용과 이지훈이라고 끊임없이 주장했는데요. 그렇다면 김감용과 이지훈이 박태준 유니버스 세계관 최강자라고 불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한 고작 조폭이 격투기 챔피언 특수부대의 전설보다 강하다고 평가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작품 내에서 무력을 비교할 때는 작중행적, 작중위치, 설정, 커리어 등을 복합적으로 비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박태준 유니버스에서는 설정과 커리어도 중요하지만 작중행적과 작중위치가 더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김기명이 샤오롱을 잡아낸 것이 있는데요. 샤오롱은 설정상 중국 최대의 재벌이 딸의 경호를 위하여 어린 시절부터 살인적인 훈련을 통하여 양성해낸 살인병기입니다. 그리고 김기명은 설정상 4대 크루 빅딜의 헤드이며 종건의 후임 후보 1순위였던 인물입니다. 그렇게 현실적으로 본다면 중국 재벌이 양성한 살인병기가 고작 강서지방의 일진서클과 맞붙는다면 질래야 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외모지상주의에서는 김기명이 샤오롱을 매우 쉽게 꺾었습니다. 그리고 김기명이 샤오롱을 꺾을 수 있었던 이유는 빅딜의 헤드이자 4대 크루 헤드라는 자리가 외모지상주의 한정으로는 천호위의 대장보다 더 강한 인물이 앉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대결을 통하여 외모지상주의에서는 설정과 커리어보다는 작중 위치가 더 중요함을 알 수 있으며 현실에서 작용되는 커리어가 화려한 인물보다는 외모지상주의라는 작품 내에서 커리어가 더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외모지상주의에서 최강자의 상징인 한세대 전설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이지훈과 김감용이 김부장 박진철 로건 쌈닭보다 작중위치상 더 강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격투기 챔피언 특수부대의 전설 정쟁영웅 등의 커리어가 현실이었다면 당연히 대한민국 뒷골목을 접수한 김감용 이지훈의 커리어보다 대단하다고 볼 수 있으나 박태준 유니버스라는 작품 한정으로는 한 세대를 통합하는 데 성공하며 전설이라고 불리운 업적이 격투기 챔피언 특수부대의 전설 전쟁영웅에 도달한 것보다 더 대단한 커리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는 박태준 유니버스가 하나의 독립된 세계관을 가진 작품이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김감용 이지훈은 작중행적만 놓고 보아도 현재까지 등장한 그 누구보다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이지훈은 단신으로 1세대를 통합하는 데 성공하였으며 이지훈이 통합한 1세대에는 0세대의 잔존 주먹들과 1세대의 왕들을 포함한 무수히 많은 주먹들이 존재하던 세대였습니다. 하지만 이지훈은 현재까지 묘사된 것만 보면 정탈을 허용하지 않고 이들을 홀로 처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김감용은 가장 강력한 주먹세대였던 0세대의 전설이라고 불린 인물이며 이도규, 박진영, 최동수 등 걸출한 강자들을 모조리 자신의 휘하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김감용이 이들 중에서도 가장 강했을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지훈과 김감용은 외모지상주의에서 강자라면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지도 가지고 있는 인물이며 정황상 경지의 숙련도도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렇게 김감용과 이지훈은 아직 자세한 전투 장면이 나온 적이 없음에도 작중 행적만 놓고 봐도 세계관에서 정상에 설만한 강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독자들은 한 세대의 전설이 되는 것보다는 김부장처럼 북한 최고 사령관을 2차례 암살 시도하거나 박진철처럼 소말리아를 홀로 제패하고 전쟁영웅이라고 불리거나 쌈닭처럼 모든 무술의 파해법을 연구하거나 성한수처럼 태권도 금메달리스트가 되거나 로건처럼 UFC에서 세체급을 제패하거나 소피아처럼 러시아 특수부대에서 복무하고 러시아 대통령 경호를 하거나 브렉닥처럼 태국 무에타이의 정점에 오르는 것이 더 어렵다고 말합니다. 물론 현실 세계라면 당연히 한 세대의 전설이 되는 것보다 후자의 업적이 더 대단한 업적이며 자연스레 후자의 업적을 지닌 인물이 전자의 업적을 지닌 인물보다 강하다고 평가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한 대로 박태준 유니버스라는 세계관에서는 부자의 업적들보다 한 세대의 전설이 되는 것이 더 어려우며 전자의 업적을 가진 인물이 부자의 업적을 가진 인물보다 더 강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부자의 업적이 비루해서가 아닌 세계관의 특성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세대의 전설이라는 칭호는 외모지상주의를 상징하는 칭호라고 평가할 수 있으며 이는 원피스의 해적왕, 나루토의 호가케, 포켓몬스터의 포켓몬 마스터처럼 작품을 상징하는 타이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세계관 특성상 한 세대의 전설에 등극한 이지훈과 김감룡이 그 어떤 커리어를 세운 인물보다도 강하다고 평가받는 것입니다. 이지훈과 김감룡이 가장 많이 폄하되는 이유가 고작 조폭이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조금은 틀린 주장이며 앞서 말한 대로 박태준 유니버스에서는 고작 조폭이라고 할지라도 특수부대 군인 격투기 선수의 무력을 능가하는 경우가 허다하기에 김감룡과 이지훈이 조폭이라는 이유로 평가절하하는 부분은 틀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김감룡과 이지훈은 단순한 조폭이 아닌데요. 이지훈은 모든 분야의 천재라고 불린 인물이며 고등학생 시절 대부분의 분야에서 1등상, 금상, 최우수상을 휩쓴 유례없는 천재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든 이후에도 가수로서 세계의 정점을 찍은 인물이기에 재능이 워낙 다재다능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김감룡은 가장 강력한 주먹 세대에서 가장 강력했던 조직인 김감룡 주먹회를 이끌어갔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백호 인력소 정도 되는 조직만 하더라도 국가에서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거대한 집단으로 묘사되며 실제로 정재계의 거물들과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조직의 무력과 규모만 놓고 보면 김감룡 주먹회가 백호 인력소를 아득히 초월하기에 김감룡이 이끌어갔던 김감룡 주먹회는 우스갯소리로 나라도 통합할 수 있는 강력한 조직이었다고 평가받습니다. 그렇기에 김감룡과 이지훈을 고작 조폭이라고 평가하기엔 무리가 있으며 사실상 이지훈은 조폭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인물입니다. 현재까지 김감룡, 이지훈의 전투 장면은 거의 나오지 않았으며 그나마 나온 이지훈의 전투 장면마저 마태수를 양악하는 장면밖에 없습니다. 또한 김부장, 박진철, 쌈닭, 브렉닭 등 역시 전력을 드러낸 전투 장면이 나오지 않았기에 두 집단의 전투력을 비교하기란 매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웹툰 김부장과 외모지상주의에서 김부장과 이도규가 본격적으로 엮이기 시작하면서 두 캐릭터의 상하관계가 간접적으로 드러났으며 웹툰 김부장에서 두 캐릭터가 대결하는 장면이 나오며 두 집단의 전투력을 비교하는 데 용이해졌습니다. 이도규는 한 세대를 풍미한 전설의 주먹 중 한 명이기에 전자의 집단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김부장은 특수부대의 전설인 인물이기에 후자의 집단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캐릭터의 대결을 간략히 요약하면 김부장과 이도규의 대결은 김부장이 압도하는 양상으로 그려졌으나 이후 이도규가 진심을 내지 않았다고 밝히며 흐지부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대결을 살펴보면 실력적으로 한쪽이 크게 앞서는 것이 없으며 두 캐릭터 모두 전력으로 전투에는 임하지 않았기에 두 캐릭터의 실질적인 실력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김부장과 이도규의 대결을 통하여 박태준 유니버스에서 흔히 최강자라고 불리던 인물들은 비교적 비슷한 무력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이지훈과 김감룡은 이도규보다 명백하게 강할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들인데요. 김감룡은 이도규를 수하로 뒀던 인물이며 이지훈은 10명의 천재들 중 가장 독보적인 천재로 불렸던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단순히 이들의 상하관계를 나타내본다면 김감룡과 이지훈이 이도규와 김부장보다 강하다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한 박태준 작가님이 400화 기념 라이브 방송에서 이도규가 김부장보다 근소우위라고 묘사한 점과 이도규가 김부장과 대결해본 이후 여전히 자신감을 가졌으며 아직 야성은 꺼내지도 않은 점을 감안하면 이도규보다 강하다고 평가받는 김감룡과 이지훈이 자연스럽게 김부장보다 강하다고 추정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김부장과 같은 그룹으로 묶이며 전투력이 거의 대등할 것으로 추정되는 박진철, 쌈닭, 성한술, 로건, 브렉닭, 소피아 등 역시 김부장과 이도규가 대등하다는 점을 바탕으로 김감룡, 이지훈보다는 약할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지훈은 1세대의 전설이라고 불린 인물이며 10명의 천재들 중에서도 독보적인 천재라고 불렸습니다. 또한 속도의 경지를 보유한 인물이며 1세대를 단신으로 제패한 괴물이기에 그야말로 싸움의 신이라고 부르기에 모자람이 없는 인물입니다. 또한 이지훈은 마태수와의 대결에서 자신의 명성이 거짓이 아님을 증명했는데요. 이지훈은 박지호가 이지훈의 이름을 사칭했다는 소식을 입수한 이후 이들을 응징하기 위하여 박지호에게 향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지훈에게 복수를 하기 위하여 찾아온 안산의 왕 마태수와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곧바로 마태수와 이지훈의 대결이 시작되었고, 마태수는 이지훈의 정체를 파악한 이후 양손을 사용하며 전력으로 전투에 임합니다. 하지만 이지훈은 마태수에게 잠시 압도당하긴 하였으나 당신 더 약해졌어 라는 말을 남긴 이후에는 마태수를 발차기 3방과 스콜피온 잡기 1방만으로 제압했습니다. 참고로 마태수는 바스코의 금지 기습과 이진성의 사슬킥, 박형석의 무수히 많은 타격을 무방비로 허용하고도 거의 충격을 입지 않는 맷집을 지녔습니다. 또한 이지훈은 마태수에게 주먹을 허용하는데 마태수는 전력을 드러내지 않고도 완벽한 몸의 소유자 박형석의 뼈를 부숴버릴 만큼 강력한 파워를 지녔습니다. 그렇게 이지훈은 힘, 맷집, 스피드, 기술 모두가 완벽한 인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때 이지훈은 과거보다 기량이 떨어진 상태라고 밝혀졌습니다. 그렇게 전성기 시절 이지훈은 1세대 왕 정도는 고작 한 방만으로 제압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마음만 먹는다면 전투를 1초 만에 끝낼 정도로 강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최근 왕석두가 최원석, 서성은 장현을 동시에 상대하면서 시종일관 압도하며 아쉽게 패배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만약 이지훈이 왕석두와 겨뤘더라면 단 한 대도 맞지 않고 1분 컷을 낼 수 있었다는 평가를 받으며 왕석두의 강함이 드러난 이후 이지훈의 평가가 더욱 상승했습니다. 김감용은 아직 자세한 전투력을 알 수는 없으나 작중 위치상 세계관 최강자일 것으로 추정되는 캐릭터입니다. 이도규와 김감용의 상호관계가 명확하진 않으나 이도규는 한 세대의 전설로 불리지 못한 점과 김감용의 수하였던 점을 감안하면 김감용보다 약해 보입니다. 그렇게 이도규의 위상이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김감용의 위상 역시 더불어 상승하는 중인데요. 또한 김감용 주목패의 강함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두목인 김감용의 위상 역시 함께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도규는 노세한 이후에도 종건급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으며 4대 크루 헤드 1세대 왕 2세대의 강자들을 아득히 초월하는 무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박진영 역시 오랜 기간 주먹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이도규와 호각으로 겨루는 모습을 연출하며 폼은 일시적이더라도 클래스는 영원함을 증명하였습니다. 그렇게 추후 김감용의 과거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된다면 이도규 박진영을 상회하는 퍼포먼스를 보여줄 것이며 이지훈과 함께 난공불락의 포스를 보여줄 것입니다. 또한 김감용은 낭만의 경지를 발현하여 속도의 경지를 사용하는 누군가를 꺾었다고 전해지며 이 인물은 0세대 김감용 중업회의 부두목 최동수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김감용이 전투력은 없으며 낭만과 리더십만 가진 인물일 가능성도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김감용과 이지훈이 작중 위치와 설정상 세계관 최강자일 것이며 커리어가 김부장, 박진철, 쌈당 등에게 밀린다고 할지라도 박태준 유니버스 세계관 한정으로는 한 세대의 전설이라는 커리어가 있기에 커리어로서도 앞서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박태준 유니버스의 최강자는 현재로선 0세대의 전설 김감용과 1세대의 전설 이지훈으로 보이며 훗날 2세대의 전설이 될 박형석 역시 세계관 최강자가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